안녕하세요. 수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어느새 올해도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정말 연예계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번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최근 어마어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활동 중단했던 연예인 3인방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조세호입니다. 조세호는 SBS 개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공채 6기로 데뷔를 했었는데요. 데뷔 초창기엔 조세호 라는 이름보단 양배추라는 예명으로 알려졌었고, 남창희와 함께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양배추로 이름을 알리긴 알렸지만 그렇게 유명해지진 못했고, 잊혀지나 싶던 그때 김은국이 왜 안재욱 결혼식은 안 갔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프로 불참러가 되어 억울함의 아이콘이 되어 빵 뜨게 되는데요. 이후로 무한도전에 출연하며 유재석과의 인연이 계속되었고, 이후로는 승승장구하면서 그만의 영역을 만들어 나갔고, 여러 연말 시상식에서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저런 상들도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조세호는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유방암 자선 행사에 사진이 찍혀 욕을 먹기도 하고, 결혼 전 여자친구 선물 사러 가요 라는 콘텐츠를 내돈내산인 것처럼 올렸지만 전부 다 PPL이어서 또 욕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유야무야 넘어가던 올해 말 표검사라고 하는 한 사회고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논란이 발발하는데요. 연예인 조세호 씨는 반성하라며 지인이라는 핑계로 고가 선물을 항상 받으면서 조직폭력배 일원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를 홍보해주고, 거창지역 최대 폭력 조직 실세 최모 씨와 자주 어울려 다니면서 술 마시고 고가 선물 받고 국민 개그맨이 그래도 되는 건가요? 라는 글이었는데, 최모 씨는 각종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한국에서는 각종 합법적인 사업체로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범죄자라는 내용도 덧붙입니다. 조세호가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자 표검사는 두 번째 포스트도 올리는데요. 조세호에게 국내 최대 불법 자금 세탁 총책 거창 조직폭력 두목 최모 씨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라며 몇 년 동안 모은 사진도 많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이거 보시면 꼭 대답해주세요 라고 쓰면서 최모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같이 올립니다. 그러자 조세호는 소속사를 통해 해당 인물은 단순 지인일 뿐이며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 무근이라면서 아티스트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는데요. 그리고 표검사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며 검찰, 경찰이 신상을 털고 있다는 이야기를 썼는데, 얼마 후 조세호는 유퀴즈와 1박 2일에서 자진하차한다며 의심을 불식하고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예전부터 여러 지방 행사를 다니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 인연으로 인해 제기된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하며 하차 입장을 밝히는데요. 실제로 복귀를 할 수 있을지는 궁금하네요. 다음은 조진웅입니다. 그는 부산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성남에서 야탑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후 경성대 연극영화과에 진학하며 다시 고향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경성대학교 시절엔 극단 동력에 가입하여 약 10여 년을 부산에서 연극에 매진했다고 하는데요. 무명의 연극 생활을 하다가 무작정 영화계로 뛰어들겠다며 서울로 상경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2004년 말죽거리 잔혹사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후로 추노의 곽한섬 역할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고, 뿌리 깊은 나무에서 무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됩니다. 이후로는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는데요. 범죄와의 전쟁은 물론 끝까지 간다와 명량, 암살 등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나 시그널에서 열연을 하여 지금도 시그널을 인생 드라마로 꼽는 사람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년 TVN의 최대 기대작인 두 번째 시그널의 촬영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올 때도 유해를 모셔오는 국민 특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광복절 경축식에도 깜짝 등장해 국민 의례를 하는 등 애국 배우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디스패치에서 그가 소년범이었다는 보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가 미성년자 시절 차량 절도 및 작물 행위, 강간 등 여러가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소년원으로 송치되었다는 폭로를 익명의 제보자가 했다는 보도를 하는데, 제보자들은 그가 경성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한 귀향 과정을 범죄 세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들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연극 배우로
생활을 하던 무명 시절에도 극단 단원을 구타해 폭행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고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은 이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다는 폭로도 합니다. 실제로 1994년 신문기사를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기사가 아직도 남아있기도 했었는데요. 꽤나 중범죄여서 메이저 언론에서도 많은 뉴스가 나왔던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디스패치가 보도한 이후 조진웅은 바로 소년범이었음을 인정하고 은퇴를 하겠다는 선언을 하는데요. 하지만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와는 무관하다며 그에 대해서는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디스패치에선 잊어도 될 범죄는 없다며 조진웅에 대한 후속 보도를 하는데요. 조진웅이 신인이었던 한 영화배우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는데 그 노래를 모른다고 하자 얼굴을 향해 얼음통에 있는 얼음을 던졌다고 하며 다른 배우들과 매니저들도 술자리에서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했다는 폭로를 합니다. 다큐 영화 감독 허철도 SNS에 2014년 조진웅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과격당했다면서 그날 처음 만났고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가격했다며 매니저를 통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하지 않았다는 폭로를 하기도 했는데요. 조진웅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키보드 배틀을 나누는 좋은 소재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렸을 때 지은 죄, 어렸을 때 다 처벌받고 새삼 살아가는 거 아니냐는 의견과 범죄자가 신분 세탁해서 연기하는 건 보기가 싫다는 의견으로 완전히 갈렸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조진웅은 은퇴하더라도 시그널2는 그냥 원래 그대로 공개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나래입니다. 박나래는 고2 때 SBS 진실게임에 무당으로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TV에 나오면서 무명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요. 개그 콘서트에 출연하며 여러가지 분장 개그를 선보이면서 점점 인지도를 넓혀갔고 코미디 빅리그 라디오스타에서 활약하였으며 무한도전에도 출연하는 등 점점 전성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산다의 메인 자리를 오래오래 지속하며 결국 MBC 방송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녀에게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어쩌다 어른에 출연해 불법 대출 콜센터 아르바이트를 했음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는데 헤이 나래에 출연하여 성희롱 논란을 불러일으켜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유엔빌리지의 실거주 중이지만 주소지를 강남구 자곡동으로 옮겨놓아 주소 위장 전입 의혹이 발생했었는데요. 박나래는 바로 무지에 의한 거라며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며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박나래의 55억짜리 집에 도둑이 들어 수천만 원어치 금품을 도난당한 사실을 나흘 만에 알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박나래와 안면이 있는 내부인이 범인일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왔었지만 결국 체포된 용의자는 외부인이었고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나 혼자 산다에서 기안 84 왕따 몰래카메라를 연출하기도 하고 2023년에는 자택에 노천탕을 설치하면서 직원들을 밤새 일시켜서 1, 2일 만에 완성한 뒤 정당한 대가의 지급은커녕 감사 인사조차 없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2년 말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던 사실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던 박나래였지만 올해 12월은 달랐는데요.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12월 3일 박나래를 상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 박나래는 오히려 서울 용산경찰서에 공갈미수 혐의로 전 매니저들을 고소합니다. 하지만 박나래는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폭언 사건과 병합하여 오히려 경찰에 입건되는데요.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강남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발까지 합니다. 전 남친에게 회사 자금으로 월급을 준 혐의입니다. 그러던 중 디스패치에서 주사이모라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는데요. 박나래가 주사이모라고 하는 인물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여러가지 링거를 집에서 불법으로 맞았다는 폭로였습니다. 심지어 대리 처방의 증거까지 확보했다고 하는데 매니저와 주사이모가 주고받은 카톡이었다는데요.
더 심각한 건 처방 없이 받으면 안 되는 항우울제 약을 무차별적으로 받아 먹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박나래는 입장 발표를 했는데 매니저들과의 불화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특수상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를 합니다. MBC에서 나 혼자 산다에서 이렇게 링거 예약을 하는 장면을 유튜브에서 결국 비공개 처리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주사 의무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민원을 검토하기도 했는데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에게 주사 의무뿐만 아니라 링거 의무도 존재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나도 신나 촬영 중 폭언을 하고 PD와 작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스태프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벌어지는데요. 결국 박나래는 영상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할 것이며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고 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힙니다. 결국 사과가 아닌 전 매니저들과 소송으로 붙겠다는 협박으로 들리기도 하는 입장문이었는데요. 스피치 전문가인 박사랑은 해당 영상을 분석하기도 했는데 감정을 숨기려 했다면 영상보다 손편지가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며 영상 형식 자체가 부적절하며 사과와 해명에 부적합한 시선 처리를 했고 입을 꽉 닫은 채 시작하는 태도도 부적절하며 문장 끝마다 입술을 닫는 반복 행동, 미간 수축, 무표정의 역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박나래는 나래바에 대한 여러가지 지저분한 이야기도 파파괴처럼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은퇴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